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처음부터 큰 병이 있었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 이 말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계단을 오르다 한번 멈춘 적,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은 적, 밖에 나가기가 괜히 귀찮아진 적,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치매는 기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먼저 줄어드는 건 활동입니다. 움직임이 줄고 대화가 줄고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기 단계를 놓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디쯤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래 5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TV만 본다. 사람과 5분 이상 대화가 거의 없다. 1시간 넘게 연속으로 앉아있다. 최근 1년 낙상 한 번이라도 있었다. 외출이 주 2회 이하로 줄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는 겁니다. 방향은 조용히 정해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밖에 나가는 날이 줄고 전화가 귀찮아지면 몸과 뇌는 동시에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3개월이면 습관이 됩니다. 5년이면 격차가 됩니다. 5년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방입니다. 60대에 시작된 작은 멈춤이 70대에는 체력 차이가 되고 80대에는 거동 차이가 됩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사고가 아닙니다. 서서히 줄어든 생활입니다. 짐이 되는 건 병 때문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는 겁을 먹어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말을 줄이지 않고 생활을 첩지 않으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왜 활동이 줄어들면 기억이 같이 줄어드는지 생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짐이 될지 지킬지 갈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한 번 더 누워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움직일 이유가 딱히 없어서입니다. 식사 후에도 예전에는 바로 설거지를 했는데 요즘은 잠깐 앉아있다가 움직입니다. 그 잠깐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 변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활동이 줄면 뇌 자극이 같이 줄어듭니다. 자극이 줄면 생각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첫 연결입니다. 최근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말하다가 단어 하나가 바로 안 떠오른 적, 약속 시간을 2번 확인한 적, 냉장고를 열고 왜 열었는지 잠깐 멈춘 적. 이게 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고 불편함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64세, 최근 들어 대화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연락이 오면 받는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본인은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사람 이름이 더 자주 막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이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활동이 먼저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입니다. 기억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움직임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움직임이 줄어서 기억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불안이 조금 달라집니다. 겁이 아니라 준비로 바뀝니다. 지금 단계는 아직 늦지 않은 단계입니다. 대부분은 이 변화를 귀찮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귀찮음이 계속되면 생활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줄어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내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먼저 말을 거는 횟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잠깐 멈칫했다면 이미 신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줄어드는 쪽인지 유지하는 쪽인지. 60대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준비를 시작하면 70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럼 왜 60대부터 이 차이가 벌어질까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생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바빴습니다.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60대가 되면 생활 리듬이 달라집니다. 출근이 줄고 약속이 줄고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날이 많아집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쓸 일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운동을 안 하면
다리 근육이 줄듯이 말을 줄이면 생각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사용량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두는 건 자극이 아닙니다. 듣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운동입니다. 생각을 꺼내는 게 자극입니다.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으면 편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편합니다. 편한 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편한 방향이 항상 안전한 방향은 아닙니다. 활동이 줄면 혈류가 줄고 혈류가 줄면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응이 느려지면 말이 막힙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65세라도 매일 말하는 사람과 조용히 있는 사람은 5년 뒤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60대가 중요합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행동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소리 내어 말하기.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뉴스를 설명해보기.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말해보기. 혼자 있어도 됩니다. 핵심은 입으로 꺼내는 겁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아직 쓰이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훈련을 찾습니다. 퍼즐을 사거나 문제집을 찾습니다. 그 전에 말부터 줄이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말은 생각을 움직입니다. 생각은 기억을 지탱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갈림이 생깁니다. 움직임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몸도 같이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걷는 시간이 줄고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거동 불편의 시작입니다. 거동은 갑자기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줄면서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거동이 약해지기 전 막을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은 겁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거동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TV 보는 시간, 식사 후 시간, 휴대전화 보는 시간.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앉아있는 게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힘이 줄면 계단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계단이 불안해지면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면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최근 1년 사이 계단 오를 때 난간을 더 자주 잡지 않았습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는 횟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량 감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기. 60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1분만 걷습니다. 물 한 잔 가지러 가도 되고 창문 열었다 닫아도 됩니다. 핵심은 다리를 펴는 겁니다. 1분이 근육을 깨웁니다. 하루 8시간 중 6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6분입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멈추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낙상은 근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생기지 않습니다. 순간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그 순간을 버텨주는 게 허벅지 힘입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손을 짚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숫자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20번이 근육에게 신호를 줍니다. 아직 필요하다. 근육은 필요 없다고 느끼면 줄어듭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유지합니다.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요양원에 가는 사람들 중 큰 사고 때문이 아니라 다리 힘이 줄어 활동 반경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반경이 줄면 생활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줄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억입니다. 몸과 뇌는 같이 갑니다. 지금은 힘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1시간 넘게 앉아있지 않기, 하루 10번 일어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방향은 바뀝니다. 다음에서는 뇌를 직접 자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줄이지 않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걱정되면 퍼즐을 찾습니다. 문제집을 사고 두뇌 게임을 검색합니다. 그 전에 먼저 볼 게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말을 하는가. TV를 하루 3시간 보는 것과 3시간 동안 말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듣는 건 자극이 아닙니다. 꺼내는 게 자극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TV를 보니까 뇌를 쓰고 있다. 아닙니다. TV는 받아들이는 자극입니다. 뇌는 꺼냈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입니다. 치매 위험을 줄이는 건 기억 훈련이 아니라 대화량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최근 이런 적 없었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말을 거의 안 한 날, 전화도 없고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보낸 날, 그날 저녁 머리가 더 멍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꿀 행동은 단순합니다. 하루 10분 소리 내어 말하기. 혼자여도 됩니다. 뉴스를 보고, 줄거리를 말해보기, 드라마를 보고, 내용을 설명해보기,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기. 중요한 건 입으로 꺼내는 겁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연속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아침 5분, 저녁 5분 나눠도 됩니다. 핵심은 매일 하는 겁니다. 3개월만 해도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생각이 빨라집니다. 생각이 빨라지면 기억이 덜 막힙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말이 줄어서 기억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준비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겁니다. 손주 이름, 자식 이름, 친구 이름. 이름은 기억을 바로 자극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것. 이것도 충분한 자극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사회가 줄어듭니다. 사회가 줄어들면 뇌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식적으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듯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느려집니다. 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준비하면 달라지는 단계입니다. 다음에서는 음식 습관이 뇌와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임과 말하기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준비라면 음식은 속도를 늦추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후단 음식 습관. 빵, 과자, 달콤한 음료, 식사 후 디저트. 하루 한 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 이후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오르고 나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집중 시간이 짧아집니다. 집중이 줄면 대화도 줄어듭니다. 활동도 줄어듭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최근 오후에 괜히 기운이 빠지고 눕고 싶어진 적 없었습니까? 단 음식이 즉각적인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건 하나입니다. 오후 단 음식은 줄이기.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할 것 하나.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땅콩.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양은 손바닥 한 번 가득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단 음식 대신 견과류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집중이 오래갑니다. 집중이 오래가면 대화가 유지됩니다. 대화가 유지되면 기억이 덜 막힙니다. 또 하나는 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5번 한 컵씩 나눠 마시면 충분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뇌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습관 문제입니다. 요양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 혈관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 쌓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후단 음식 줄이기, 견과류 한 줌, 물 나눠 마시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말을 줄이지 않고 혈관을 급하게 흔들지 않는 것. 이게 60대 준비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내 상태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움직임과 말하기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준비라면 음식은 속도를 늦추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후단 음식 습관. 빵, 과자, 달콤한 음료, 식사 후 디저트. 하루 한 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 이후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오르고 나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졸음이 오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집중 시간이 짧아집니다. 집중이 줄면 대화도 줄어듭니다. 활동도 줄어듭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최근 오후에 괜히 기운이 빠지고 눕고 싶어진 적 없었습니까?
단 음식이 즉각적인 피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건 하나입니다. 오후 단 음식은 줄이기.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할 것 하나.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땅콩.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양은 손바닥 한 번 가득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단 음식 대신 견과류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집중이 오래 갑니다. 집중이 오래 가면 대화가 유지됩니다. 대화가 유지되면 기억이 덜 막힙니다. 또 하나는 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5번 한 컵씩 나눠 마시면 충분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뇌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습관 문제입니다. 요양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 혈관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 쌓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후 단 음식 줄이기, 견과류 한 줌, 물 나눠 마시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말을 줄이지 않고 혈관을 급하게 흔들지 않는 것. 이게 60대 준비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내 상태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매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화가 줄고 움직임이 줄어든 시간이 쌓여 결과가 됩니다. 오늘이 그 갈림길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년 뒤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계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5년이 지나면 생활 반경이 달라집니다. 5년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3개월이면 굳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1년 뒤에는 체력이 달라집니다. 5년 뒤에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서 만듭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말을 줄이지 않는 것, 혈관을 급하게 흔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남는 건 재산보다 걱정입니다. 아프지 않은 부모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가 더 오래 걱정이 됩니다. 이건 부담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선택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준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70대는 결과가 보이는 나이입니다. 80대는 차이가 드러나는 나이입니다. 짐이 될지 지킬지 그 선택은 병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루 10분 말하기, 1시간마다 1분 걷기, 오후 단 음식 줄이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계기입니다. 몸이 불안한 날, 계단이 힘든 날, 기억이 막힌 날 다시 꺼내 들을 수 있도록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조용히 공유해도 좋습니다. 건강은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오늘 선택이 앞으로 5년을 바꿉니다.